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11월 17일 수능일이 가까우고 있죠. 최근에 저희 학원에서도 작년 수능 문제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 게 사실입니다. 수능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능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수능 문제를 빨리 푸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뭔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나쁜 문제풀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너무 한 문제에 오래 집착하다가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풀이에 최적화된 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시간 배분을 좀 문제풀이에 잘 하셔서 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힘들게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응원하는 마음으로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은 2의 루트 3승 플러스 2의 2승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바깥에가 루트 3 마이너스 2승이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고요. 뭐 2를 집어넣을 경우에 답이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되겠다. 3번은 뭐 간단한 내용이 두 개 나오죠. 등차수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건 a 플러스 d가 6이란 얘기고, 두 번째 건 2a 플러스 3d 5d니까 8d가 36. 그럼 a 플러스 4d는 18이 되는 거죠. 둘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3d 더해졌는데 더 12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공차가 4라는 사실, 서장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a 10번째 항은 첫장 플러스 4, 9, 36, 그래서 3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가 다운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로니까 이쪽으로 극한값이 오기 때문에 얘는 3이 되겠다. 그 다음에 2의 극한은 보시다시피 1이 되니까 극한값이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 5번 가볼게요. 5번 문제는 뭐 시그마로 보면 8개 항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고 짝수항과 홀수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이 7보다 적으면 첫 번째 식을,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번째 식을 쓰라고 그랬고, 첫 장 1이라고 그러니까 첫 장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7보다 적기 때문에 2배씩 해주시는 거죠. 계속 2배, 또 2배. 근데 이제 7보다 크니까 다시 다섯 번째 항은 다시 하면 어떻게 돼? 7을 빼게 되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여섯 번째 항이, 일곱 번째 항 4,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 합이 15니까 합은 3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은. 자, 이제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과 같이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을 그냥 fx로 놓게 선생님은. 그럼 fx는 다음과 같아진다고 생각하니까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더하기 k가 되니까 극대는 k 플러스 7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극소는 2일 때 갔는데 2 들어가면 8이 16,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가 되네. 그러니까 k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그러면 3참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극대하고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k 플러스 7과 k-20이 곱하면 0보다 적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부터 20까지. 요 안에 정수 k의 개수는 26개. 보기 3번이 정답. 자, 이제 문제 7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7번은 이제 3, 4분면에 세타가 있다고 그러니까 탄젠트 값을 계산하면 되죠. 탄젠트 t로 치환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t를 곱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6은 t가 되는구나.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t-3 t 플러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3이 돼야 되죠. 왜냐면 3, 4분면에 가기 때문에 양수해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3. 탄젠트 세타가 3이 나왔으니까 뭐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 3이고
루트 10이 되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마이너스 10분의 4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이 정답.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8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의 그래프하고 y는 x의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x는 k에 대해서 이등분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x라 놓고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니까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직선과 이차함수의 넓이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이고 6이 되니까. 그러면 x는 k가 얘를 이등분하려면 당연히 중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따라서 k는 몇이 돼? 0과 6의 이등분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되겠구나.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지수함수 두 개가 있고요. EX 플러스 K가 있는데 지금 두 그래프가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PQ의 길이가 루트 5라고 그랬어요. PQ의 길이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포인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알파 콤마 EX 플러스 K죠. 그러면 E 알파 플러스 K라고 정리하고 여기는 베타 콤마 E 베타 플러스 K라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길이가 루트 5인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E 베타 플러스 K에서 E 알파 플러스 K를 빼면 그죠? 그러면 E 베타 마이너스 E 알파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요 2는 바깥으로 나와서 4로 나오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5가 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베타가 큰 값으로 봐야 되잖아 지금은.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가 하나 있죠. 왜냐면 요 기울기가 2거든요. 두 직선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지금 요 길이가 1이라고 하면 그죠? 요 길이는 당연히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 y값과 얘 y값의 차이가 2가 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하여간에 베타는 알파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차이가 2가 난다고 그러니까 한번 두 차이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 값은 베타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3분의 2에 베타 플러스 1승 더하기 3분의 8 얘에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쓰고 갈까? 그냥 뺐다 오를까요?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다 보면 얘가 알파일 때의 값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 더하기 1에다 얘를 2를 더하면 같아지는 거잖아요. 얘가 2가 크다고 그러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뺄게요. 그러니까 얘 y값에서 얘 y값을 빼니까 그지? 얘 y값을 빼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베타는 뭐와 같으냐면 알파보다 1이 컸다라고 하는 것 부분으로 식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승이 요거 하고 요거가 계산이 된 거고요. 1을 빼면 3분의 5가 되는 거죠. 얘가 2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5로 넘어가니까 이쪽이 3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3분의 2알파 승 바깥으로 빼고 3분의 2의 제곱에서 3분의 2의 3승을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럼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이 부분만 풀어주면 알파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것만 잠깐 정리해 볼까요? 얘가 뭐가 돼? 9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27분의 2가 되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결국에 이 식은 둘 다 9분의 4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9분의 4, 3분의 2의 제곱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27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그러면 이제 3분의 2의 알파승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7이 되네요. 그럼 4분의 9가 되고요.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3분의 2의 알파승은 3분의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구나. 베타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와 베타를 다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알파를 집어넣어 버리면
3분의 2에 알파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그러면 3분의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2 플러스 1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3분의 5가 되네요. 이때 그래서 이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3분의 5가 된 거예요. 그럼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k값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데 얘가 3분의 5가 된다니까 k는 3분의 5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럼 3분의 17 나오겠구나. 그러면 정답은 보기 4번이 정답. 자, 이제 문제 10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 3차함수 위의 점 원점에서의 접선과 y는 xfx. 그럼 얘는 이제 4차함수가 되겠네. 4차함수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진 않으니까 3차함수를 그냥 우선 임의로 그릴게.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근데 이제 4차함수가 이쪽에 그려졌는데 뭐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여기 접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0,0이고 얘가 1,2래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게 지금 요식은 gx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x, fx를 gx로 보면 둘은 우선은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fx는 0,0을 지난다라는 거, f 프라임 0은 기울기가 2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g1일 때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g1일 때 2가 함수값. 그 다음 g 프라임 1은 g 프라임인데 f 프라임이었으네. g 프라임 1은 기울기가 또 얘도 2가 돼야 되네요.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이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fx는 3차 함수인데 지금 상수항이 0이니까 fx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잡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잠깐만요. 제곱이 아니라 3차 함수인데 ax의 3승 bx의 제곱 플러스 cx 상수항은 0이 돼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f 프라임 x 3ax의 제곱 플러스 2b x 플러스 c가 되고요. f 프라임 0이 c인데 c가 2구나. 그래서 c의 값은 알게 됐어요. 자, gx는 x fx니까 ax의 4승 플러스 bx의 3승 cx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c가 2였죠. 그러면 그냥 2x의 제곱이라 씁시다. 2x의 제곱. 그 다음에 1일 때 1에. 그래서 미분 해놓을까요? g 프라임 x 4a x의 3승 플러스 3b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g 1일 때의 값.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2인데요. 얘가 2라고 그러네. 그럼 a, b 합은 0이 되는 것이고 g 프라임 1일 때의 값은 4a, 3b 1 들어가니까 4가 됐는데 얘가 2가 된대요. 그러면 4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그럼 요 식에서 뭐 a가 마이너스 b와 같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b는 2가 되겠네. b가 2가 되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c는 2가 됐고 a는 마이너스 2, b는 2가 됐지.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x는 여기다 쓸게.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x의 제곱, b가 2니까 4x, c가 2죠. 이렇게 되는 거네. 문제 구하라는 게 f 프라임 2죠. 4, 6, 24, 2 들어가면 8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 자, 10번 정리해드렸고 문제 11번 같이 볼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 a보다 적다일 때 뭐 2분의 a가 정근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2분의 a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선 주기가 뭔지를 잠깐 보시면 주기는 지금 보니까 얘가 파이가 되려면 x가 a가 돼야 되니까 주기가 a가 됐어요. 그러네.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고요. 예, 정삼각형일 때 넓이를 계산해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식을 보니까 주기가 a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a가 양수기 때문에요. 문제에서 양수 a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얘를 한 변의 길이를 a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2등분 됐을 테니까 이 길이가 2분의 a가 되고 60도잖아요. 그러니까 2대1 대 루트 3, 여기가 4분의 a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a, 4분의 루트 3a가 되나요? 잠깐만요. 맞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f 탄젠트 f 4분의 a가 x 대신에 들어가면 탄젠트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a가 되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는 거네. 그럼 1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4분의 루트 3a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니까 이 a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즉 3분의 16이 되는구나. 그럼 3분의 4 루트 3. 여기 답이 있네요.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12번을 같이 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대. 그래놓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 그러니까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얘가 몇 참수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다. 왜? 4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고 식이 주어진 게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식을 얼마만큼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에 딱 봐도 뭘 해야 돼? 인수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fx의 제곱 바깥으로 빼고 fx-1 이렇게 걸리고요. x가 바깥으로 빼니까 fx 빼기 1 이런 식으로 걸리죠. 그럼 fx-1은 바깥으로 빼줬고 식은 지금 남은 게 지금 요 fx의 제곱하고 x제곱이 남아있잖아, 그지? 그래서 fx 빼기 1에 여기는 fx 플러스 x하고 fx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남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식은 잘 몰랐는데 1이 될 수도 있대요.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x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려보면 되죠. 물론 어떤 상황에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데 y는 1 그랬습니다. y는 1. 자, 그러면 y는 x 그렸고요. y는 마이너스 x도 그려야 되겠어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보시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밑에는 그리면 안 되는구나. 여기도 그리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최대값이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위도 그리면 안 돼요. 여기도 그리면 안 되고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잠깐 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연속. 그러면 이제 y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y는 x가 그려지는 건 요거밖에 없고 y는 마이너스 x가 그려지는 이거밖에 없고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려면 y는 1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해서 이렇게 그려져서 연속으로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여기는 1이고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있는 식을 보니까 f-3분의 4 f-3분의 4 그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 어딘가에 있으니까 얘 1일 거 아니야, 그죠? f0은요 0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f2분의 1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은 y는 x 위에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래요. 2분의 3이 정답. 보기 3번. 너무 어렵게 보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문제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 자,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지금 지나가는 직선과 y절편이 지금 그러니까 요 두 점을 y는 로그 2x의 그래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로그 4x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같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림에 조금 요령이 있으셔야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머리가 되게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같이 머리가 좀 둔탁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겠죠. 이게 y는 로그 2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요. 로그 4x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y절편하고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 로그 함수를 우리가 좀 그려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할게. 선생님은 요 식으로 좀 갈게요. 이번엔.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4x구나 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우리가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1번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울기는 b-a분의 여기는 로그 2의 b에서 로그 2의 a를 빼줘야 되고 x에서 a 빼준 다음에 로그 2의 a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좌표 여기가 a, 로그 2의 a가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요식하고 똑같이 밑에 2번 직선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1번 직선이 이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2번 직선은 이렇게. 예. 자, 얘가 1번 직선이고요. 얘가 2번 직선인데 2번 직선은 요 값이 4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4라고. 그럼 y절편은 뭐냐? y절편은 이게 기울기잖아. 기울기랑 얘 곱한 거랑 얘 더한 거가 되는 거죠. 한번 써보면 되지 뭐. 우선은 로그 2의 a 1번의 y절편입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는 거죠. 이 y절편하고 얘 y절편이 같대요. 그럼 이제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같다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니까 선생님 그냥 이것도 복사할게.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밑이 2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돼야 돼요. 여기가 4,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A하고 B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B-A를 곱할게요. 그러면 이제 B-A를 곱하니 여기다 B-A 곱하기 로그 2의 A가 됐고 마이너스 A에 그냥 간단히 쓸까? 로그 A분의 B가 됐고요. 여기는 B-A 곱하기 로그 4의 A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얘는 로그 4의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형태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4가 2의 2승이잖아요. 여기 부분이. 그러면 여기를 2로 바꾸면요. 얘가 2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2로 바꾸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네. 다 2로 바꿨는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 b-a의 로그 2의 a가 되겠구나가 된 거고요. 얘가 1이 넘어가면 이제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여기가 2분의 1a의 로그 2의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 2분의 1 b 로그 2의 a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a 로그 2의 a가 되겠네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죠. 2분의 1 a의 로그 2의 b가 되고요. 이건 괜히 묶었다, 그지? 2분의 1 a의 로그 2의 a가 되는 거죠. 요게 로그 2에 비해서 로그 2의 a를 뺀 거니까. 그래서 이거 없어져 버리죠. 2분의 1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로그 2의 a의 b승이 로그 2의 b의 a승과 같아지니까 따라서 a의 b승은 b의 a승과 같아 라고 얘기하네. 뭐로 같은지 모르니까 OK라고 할게.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식에 예, 요 식이죠. 요거 f1이 40. 자, 그러면 이제 a의 fx는 a의 bx승 플러스 b의 ax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f1은 뭐 a의 b승 플러스 b의 a승인데 둘 다 k니까 2k가 되는 거지. 둘 다 k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40이 됐다고 하니까 k는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문제에서 f2일 때 값 구하라니까 a의 2b승 더하기 b의 2a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b승의 제곱 플러스 b의 a승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의 제곱, k의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400, 400이니까 800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문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이제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T라고 할 때 이때 XT는 다음과 같은 3차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속도에 대한 식이 있는데 속도에 대한 걸 적분해서 절대값을 적분했다는 건 움직인 거리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에 대한 식으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선생님 보니까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치는 3차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a의 값에 따라서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나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여기가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 뭐 이게 얘가 1이면 어떡하지, 중근을 가지면 어떡하지 할 것 없고 우선은 일반적인 그림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0부터 1까지 vt dt래요. 그러면 0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는 x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0일 정말 썼죠. 미안. x가 0일 때, 시간이 0일 때는 우선은 원점에 있는 거고요. x가 1일 때도 얘도 원점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도 마찬가지고 0일 때 0, 1일 때 0, 0일 때 0, 1일 때 0 이런 건 분명한 거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적분하면 결국 얘는 x 1일 때 값에서 x 0일 때 값을 뺀 거니까 0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문제에서 이제 어떤 t일 때 위치가 1보다 큰 값이라면 열린 구간 0,1에 열린 구간 이 t1이 열린 구간 0,1에서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절대값이 1보다 크다인. 근데 여기서 보시면 0과 1 사이에서 움직인 거리가 2에 해당해요. 움직인 거리가 2에 해당해 지금.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그럼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얘가 y축이라고 할 때 0과 1 사이에서 이게 움직이니까 위치가 1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위치가 여기가 제일 많이 앞으로 간 경우로 보면 1 이상이야.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얘가 1만 가도 1 갔다가 1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벌써 움직인 거리 2가 되거든. 속도를 적분한 게 넓이기 때문에 속도를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속도의 적분 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데 얘는 그냥 위치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고 요게 앞으로 간 거잖아. 그러면 얼마큼 갔냐? 1만큼 간 거고 얘가 뒤로 간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얘는 뒤로 간 거예요. 그럼 앞으로 1 갔다 뒤로 1 갔다 그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1 갔다 뒤로 1 가면 움직인 거리가 2가 되는 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1보다 크면 얘가 1보다 커 2야. 그럼 2 갔다 2 내려오면 4로 움직인 거리인데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니은은 이 경우에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되나요? 0부터 1 사이에서 1보다 커. 그러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 그냥 우리 1보다 크다니까 기분 좋게 2 할게. 그럼 얘가 앞으로 2 갔다가 뒤로 2 가면 벌써 4를 움직이게 되잖아.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0부터 1까지 2밖에 안 되는데 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0부터 1 사이에서 모든 t에 대하여 1보다 작으면 0이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 경우의 그림이라고 선생님 딱 생각이 들었는데 0이었거든요. 여기도 0이었어요. 근데 1이 안 돼. 여기가 1이 안 돼. 뭐 선생님이 0.8이라고 0.3이라고 그럴까? 0.4? 그러니까 2분의 1도 안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움직인 거리가 2가 돼야 되니까 요게 올라간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앞으로 간 거야. 요것도 요거 앞으로 간 거고 요거 앞으로 간 거고 여기는 뒤로 간 거죠. 이만큼을 뒤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리, 그러니까 요 까맣게 색칠한 부분이 앞으로 간 거리고 요 빨갛게 색칠한 거가 뒤로 간 거리인데 결국에 앞으로 간 거와 뒤로 간 게 일치해서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움직인 거리가 총합해서 2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열린 구간에서 0이 되는 이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귿은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구나. 그래서 막 푸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15번 같이 볼게. 15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5번은 이제 그 반지름의 길이가 5원 5투인, 그러니까
두 원의 반지름이 같은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AB 대 AB가 어느 거냐면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AB 대 O1D, O1D는 얘를 얘기하는 건데 길이의 B가 얘 길이의 B가 1대 2루트이래요. 그래서 뭐 그냥 여기는 K, 여기가 2루트 2K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타3는 요 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요 각의 크기는 요 세타1과 세타2의 합과 같대. 지금 느낌에 요 각이 같으면 요게 K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그죠? 자, 그래서 선분 AB와 CD의 길이의 B를 구하는 거래요. AB와 CD의 길이의 B. AB와 CD의 길이의 B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CD의 길이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AB와 CD의 길이의 B를 구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내용을 인정하면서 보십시다. 증명하려면 일일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래서 세타가 이것이고 세타3는 세타1과 세타2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파이다. 그럼 이 세타1, 세타1에 2배 한 다음에 세타2를 넣으면 파이다. 그럼 여기가 세타1이란 얘기잖아. 그지? 자, 그리고 나서 각 C51B가 세타1이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게 세타1이래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삼각형 O1, O2B하고 O2, O1D가 합동이다. 예. 지금 보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요. 색칠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이면 요 삼각형이 합동이래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지금 요 길이를 우리는 여기 세타1이니까 이 길이 당연히 K가 되겠고 이 길이가 이 루트 2K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선분 A52의 길이가 가래요. A52가 뭐죠? A52. 이 길이 얘기하는 거구나. A52? A52가 A52. 보이죠? 이 직각삼각형이죠. 지름이니까 이 길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A52의 길이는 루트 K제곱 플러스 이 루트 2K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9K제곱이네요. 그럼 3K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3K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3K가 되네요. 반지름이 2분의 3K였구나. 그지?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내용은 각 B52A, 얘가 2분의 세타 1이니까 그쵸? 얘가 2분의 세타 1이고 그래서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이 같으니까 얘도 2분의 세타 1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코사인 2분의 세타 1은 그랬으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 1은 얘로 보면 되죠. 코사인 2분의 세타 1은 지금 보이시면 이걸로 할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는 거겠네. 그지? 그러면 3K분의 2루트 2K가 되는 거죠. 3K분의 2루트 2K가 되니까 3분의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루트 2. 자, 그래서 모든 거가 다 끝났고 O2C의 길이가 다래요. O2C가 뭐야? 이 길이 구하는 건데 이거 O2C 요거. 그럼 요 삼각형을 보면 좋겠어요. 요 삼각형이죠. O2C의 길이를 X라고 하십시다. X. 그래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식을 써볼게.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 우선 쓸게요. K의 제곱은 2루트 K의 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K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1 3분의 2루트 2. 여기다 지금 해놨으니까 그래서 X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이 값을 복사를 해서 밑으로 가져가서 좀 계산을 해볼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까만색으로 하자. 빨간색은 부담스러워서 얘가 8k의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8, 16,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6kx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kx 플러스 7k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양변 3 곱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16kx 3, 7이 21k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3하고 1, 3, 7, 3, 3, 9, 7 됐다. 그죠? 그래서 3x 이쪽 x 3, 3은 9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죠. k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k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x는 3분의 7k이거나 x는 3k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지름이 3k였는데 그죠? 지름이 3k였기 때문에 x가 3k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k는 아니고 x는 3분의 7k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거는 3분의 7k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이거 다에 들어갈 값이에요. 자, 지금 내용을 이제 정체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할게요. fk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가에 들어갈 식이래. 그럼 fk는 3k예요. 이거 3k. gk는 다에 들어갈 식이었대요. 그럼 3분의 7k. 그래서 나에 들어갈 값 p, 얘가 p죠. 그래서 p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fp는 뭐가 돼? fp는 3k인데 k의 자리가 p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p가 3분의 7k죠. 아니 3분의 7k가 아니라 3분의 2루트. 그러니까 p가 3분의 2루트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F 너무 두껍다. 확대해서 그래요. 여기다 이제 3k니까 3 곱하기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됐고, 여기는 3분의 7 곱하기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루트 2가 됐고, 이쪽은 9분의 14 루트 2가 되고, 그럼 9분의 8? 4? 56이구나. 9분의 56이 정답이 되겠네. 그럼 보기 2번이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보기 2번이 정답.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단답형 볼게. 로그 2의 120 마이너스 얘가 로그 2의 15잖아요. 따라서 로그 2의 15분의 120이 되니까 8, 5, 40, 8이죠? 로그 2의 8. 답은 3 이렇게 나오겠고요. 17번 문제 볼게요. 부정적분을 구하고요. 적분상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fx는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됐구나. 그러면 f1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18번 볼게요. 18번은 수열 AN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AN을 구하기보다는 두 식을 정리를 잘 하면 문제의 답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는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AK가 됐고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주면 K는 1부터 7번째 항까지 AK가 56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얘의 형태로 맞춰주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AK 마이너스 7번째 항까지 AK가 2를 곱해줬으니까 112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을 그대로 한번 쓰고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번째 항까지 AK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식을 빼면요, 얘는 없어지니까 결국엔 8번째 항까지 합해서 7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꼴이 되니까 8번째 항은 110에서 100 빼서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18번 정리해 드렸고 19번을 볼게.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해라 라고 했는데 3차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려면 극대극소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가 0 되는 값이 하나 있거나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c 그랬더니 플러스가 되네. 이렇게 됩니다.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4a제곱 마이너스 3, 8이 24a가 됐고요.
4a 바깥으로 빼니까 a-6이 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큰 a가 6보다 적거나 같다가 된 거죠. 자,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뭐 당연히 6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19번까지 문제 정리해드렸고 이제 문제 20번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20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먼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근데 이때 구간 닫힌 구간에서 fx가 y는 x라는 거야.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함수식을 안 알려주면 그래프의 개형들을 보면서 따지시면 되는데 함수식을 알려줬다는 건 함수식을 알아내라는 거거든. 따라서 이 함수식을 알아내서 정적분한 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럼 어떤 상수 a, b에 대하여 구간이 0부터 1까지는 우리가 알려줬는데 문제에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이 여기에 포함되네. 그러네요. 그럼 0부터 1까지 해서도 이 식은 성립해야 되는 거지. 식의 모양은 다음과 같은데요. x 플러스 1 x fx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거는 x가 x다 0 대입해보면 f1이 되는데 0 집어넣으면 b만 남잖아. 1일 때 1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얘를 미분하려고. 그럼 얘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1 fx가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 f 프라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니까 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x에다 다시 0을 집어넣어 봤거든 선생님이.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f 프라임 1이 되고요. 0 집어넣으면 f0은 0이 되잖아.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얘도 없어지고 a만 남아요. f 프라임 1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a는 1이구나가 된 거지. 뭐 또 쓸 필요 없지. 따라서 이제 식이 완성이 된 거야. fx 플러스 1은 x fx 더하기 ax 플러스 b죠. 그렇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인데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즉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이 식은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 플러스 1은 얘가 x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가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x가 됐고 b도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이제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할게.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이 되고 2가 되잖아. 그러면 1부터 2까지 해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그럼 x는 t-1을 쓰면 되겠네. 그러면 ft는 t-1의 제곱 플러스 x 대신에 t-1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t 나오니까 마이너스 t 됐고요. 1이 되네. 따라서 1부터 2까지 해서는 이게 1부터 t가 2까지일 때의 식을 이런 걸로 보시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ft는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문제는 60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가 되니까 정적분 값으로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네. 자, 이것만 우선 정적분 해보자.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의 1부터 2까지의 값이 되니까요. 8 빼기 1 그럼 3분의 7 되고요. 마이너스 4 빼기 1 되니까 2분의 3 되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6으로 통분 14 9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6분의 11이 되겠네. 맞죠? 11. 따라서 문제는 60 곱하기 6분의 11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 110이 정답이겠구나 해서 20번을 풀이해 주시면 되죠. 자, 21번 같이 볼게요. 21번은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A1의 절대값은 2라고 하고 절대값이 등비수열이래요. 그렇다면 절대값이 등비수열인데 10개 항의 합이 마이너스 14다 라고 얘기했네. 어떤 경우의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그지? 절대값 A1은 2가 된다. 그럼 이제 절대값 A2는 당연히 4가 되고 A3는 8이 되고 A4는 16이 되고 A5는 32가 되겠죠? A6의 절대값은 64가 되고요. A7의 절대값은 128이 되고 A8의 절대값은 256이 되겠지? A9의 절대값은 512가 되고요. A10의 절대값은 102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 양수일 수도 있고 어떤 게 음수일 수도 있는 건데 제일 영향이 큰 숫자는 지금 1024잖아요.
이게 뭐 양수면 어떨지 음수면 어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9개항의 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 항상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얘는 공비가 2니까 2-1번에 첫장 2에 구승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024에서 2를 뺀게 되니까 1022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얘가 양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1024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마이너스 1024. 그럼 아까 얘랑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마이너스 12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요. 얘들이 다 플러스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무슨 작은 수부터 하면 되겠네. 2하고 4만 이렇게 빼고 나면 얘가 몇이 되냐면 2하고 4가 마이너스 6이 되고, 그지? 그다음에 1022였던 게 6이 또 빠지잖아. 그러면 결국에 12가 빠지는 거가 되는 거지. 6이 빠지면요, 얘가 1000 이렇게 머리가 안 움직여요.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랑 1030이 되니까 마이너스 14 되는 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얘와 얘가 작은 수부터 이렇게 따져보니까 금방 알 수 있었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숫자들은 A1은 음수였다는 거지. A1, A3, A5, A7, A9 이렇게 됐는데, 얘는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항 8이고, 다섯 번째 항 32, 일곱 번째 항 128, 아홉 번째 항 512가 됐다니까. 2를 빼면 되는 거구나. 글쎄, 얘가 40이죠. 요거 더하면 몇이에요? 0 쓰고 하나 올라가서 4가 되나요? 그럼 640, 680. 그러면 680에서 2를 빼는 게 되네요. 그러면 678. 이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678. 자, 이제 마지막 공통부분 마지막 문항 22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선생님 이런 걸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를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서 조금 구체화해서 알려줬지. 그러면 왜 2분의 1이라는 이런 숫자를 알려줬을까? 이거는 fx를 구해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x를 정확하게 구해서 문제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잠깐 앞에 문제에서 다른 예를 하나 잠깐 보여줄게. 앞에 문제에서 요 12번 문제였었는데요. 이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의 함수 fx가 다함식을 만족해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다 라고 했는데 구차화해서 어떤 fx를 알아낼 수는 없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1이거나 마이너스 x이거나 x이거나 해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든지 어떤 함수를 구체화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이거나 또는 예이거나 예다라는 형태의 문제풀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22번을 보면 다음같이 2분의 1이라고 특정화했거든요. 그러면 fx를 실제로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우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f'x가 0이 닫힌 구간 안에서의 실근의 개수. 그럼 3차 함수 미분하면 얘는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니? 근데 2차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가 gt라고 하면 뭐 상황에 따라서 근이 없을 수도 있겠고 하나 있을 수도 있겠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거가 될 거겠지. 2차 함수일 테니까.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 뭐라고 그래?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gt는 그 극한값이 2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만약에 2가 되는 게 좀 이 범위 안에서 2가 되는 게 얘가 y는 2야. 그러니까 gt가 2가 됐다고. gt가 2가 되는 게 어떤 구간 안에서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구간의 어떤 a 값에 대하여 좌우 극한이 어때? 둘 다 2가 되면 얘가 뭐가 돼? 4가 되잖아. 그러니까 2보다 적다인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2가 되는 값이 이렇게 구간을 차지하고 연속일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gt가 2가 되는 요 2가 되는 값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봤더니 gf1과 gf4는 2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두 개 되는 부분이 불연속인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약간 이제 구간의 길이로 차지하면 안 되니까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y는 2가. 그 다음에 뭐 1이 있다면 1이 있으면 이렇게 뭐 연속이지 않은 형태가 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1이고 얘가 2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해서 gf0이 1이다 라고 하는 문제로 f 함수를 구해가지고 f5일 때 함수값을 정확하게 구해라 이런 얘기겠네. 자, 그럼 이제 3차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 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잘 그렸나요?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아까보다 좀 낫네, 그지? 자, 이게 y는 fx야, y는 fx. 자, 그러면 y는 fx는 얘가 보니까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데가 이렇게 있어. 두 군데나.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국값을 갖는데 삐뚤삐뚤 기울어졌네요. 예. 다시 할게요. 이걸 복사를 해서 뜨는 게 낫겠다. 아이, 선 하나 긋기도 해요. 예.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2차 함수는 분명히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간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니까 요 막대기를 하나 잡아놓을게요, 선생님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구간의 길이가 2인데 좀 넓게 잡아봤거든. 그러면 이 여기서 보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할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할 때, 요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지금 이렇게 돼서 근이 실근이 하나가 있게 되지. 이 구간 안에 실근 하나가 있다 갑자기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가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두 개가 되는 구간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연속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좀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는 연속이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요거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요게 또 작아요. 구간의 길이 2가 이렇게 작아. 자, 그럼 한번 봐봐. 자,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실근을 하나 딱 포함하잖아. 그러면 1이 됐다가 1이야, 1. GT는 1이야. 1, 1, 0 돼요. 다시 얘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베타를 포함하지. 그럼 계속 구간의 길이가, 아니, 구간의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의 값이 된다. GT가 1이 되는 거지. 1, 1, 1, 1, 1, 0.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얘는 2가 되는 값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한 거는 뭐를 한 거냐면 이 구간의 길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2보다 큰 경우하고 2보다 작은 경우를 해봤는데 둘 다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2보다 작을 때는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할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어떤 경우가 만들어졌냐면 2일, 그러니까 이게 GT가 2일 때 연속이 돼요. GT가 2일 때 연속이 돼요. 연속.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보다 커버리면요, 구간의 길이가 2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GT가 2가 나오는 값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뻔해졌잖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알파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구간의 길이만큼을 선생님 좀 잡아볼게. 요게 2란 말이야. 2. 요 구간의 길이가 2야. 그러니까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 플러스 2가 돼서 이제 움직일 거야. 선생님 봤지? 얘가 여기에 있게 된단 말이야. 여기. 자,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실근의 개수가 이 구간에는 없잖아. 없다가 여기에 있게 되면 실근의 개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때 0이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 t가 여기서는 잠깐 여기다 밑에다 할까? 요 경우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실근의 개수가 이제 하나 딱 존재한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그림을 그려보면 밑에다 그려보면 한번 그려볼게. 얘랑 똑같은 상황으로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가 이제 우리는 t가 어떤 값을 가질 때냐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t가 여기서 여기가 뭐가 돼? 알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지?
조금만 위로 뿌리고 그래서 자,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0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1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 계속 알파를 갖고 있게 되잖아. 알파를 갖고 있게 되다가 t가 알파가 되는 순간 근이 두 개가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게, 그렇다면 t가 알파가 되는 순간 여기까지 와서 알파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그럼 베타만을 포함하게 되죠. 베타만을 포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지. 언제까지? t가 베타가 될 때까지, 즉 알파 플러스 2가 될 때까지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여기가 사실은 알파가 아니라 베타라고 했지만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그리기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드디어 이 안에서 근이 없게 되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막 겹쳐지니까 정신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드디어 하나 있다가, 자, 하나 하다가 여기 오는 경우에 두 개가 되고, 다시 조금 더 넘어가면 베타만 포함하게 되죠. 여기까지 베타만 포함하다가 넘어가면 0이 되는 거죠. 실근이 포함하지 않잖아, 구간 안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밑에까지 마무리해서 그리면 베타 얘를 넘어가면 0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진 것이다. 조금만 진하게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하고 이제 위의 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GF1 써볼게. GF1과 GF4가 실근의 개수가 이 구간 안에서 두 개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알파일 때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F1과 F4는 뭐가 되는가? 알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F1과 F4가 알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는데, 이 구간의 길이가 3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얘잖아, 그지? 이제 문제풀이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F1과 F4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 이 y는 fx라고 하는 게 1일 때의 값하고 4일 때의 값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간격이 지금 몇이냐면 3이 되는 거지. 간격이 3. 그러면 얘와 얘의 간격이 2였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선생님 이제 요거는 잠깐 지울게. 이제 여기는 지우고 여기만 지우 좀 할까? 자, 우선은 요걸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의 간격이 2가 됐단 말이야. 요 간격은 2야, 2. 조금요 삐뚤어졌어. 요 간격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요 간격이 다시 몇이야? 1이야. 그러면 길이가 3인 구간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값을 갖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 말고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점대칭이에요. 점대칭이니까 요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데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데가 점대칭이니까 얘에 대하여 대칭돼 있다면 그냥 얘하고 얘가 증가하는 속도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이 구간의 길이가 3인 건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만큼을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움직여 본단 말이야. 그럼 구간의 길이가 3인 게 어디에서 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여기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 여기가 구간의 길이가 또 뭐가 될까?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 구간의 길이가 3일 때 같은 값은 여기 두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얘도 2대 몇이더라? 얘도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보기 싫어서. 얘도 2대 몇이에요?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2대 1이고 얘도 2대 1이 되는 거지. 아, 얘도 2대 1이구나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아까 선생님 여기에서의 증가하는 속도하고 여기에서 증가하는 속도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증가하는 속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구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요 구간의 길이가 3인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절대로 같은 데가 또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여기서 같은 데가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아, 그럼 F1일 때하고 F4일 때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보기에 좀 라인은 그 하나만 더 그어볼게. 여기서 보면 요 라인은 하나 더 그을게. 아, 그러면 F1일 때 F4일 때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여기가 X가 1, 여기가 X가 4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여기가 X가 1, X가 4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 이 경우가 1번의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또 구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또 있는데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3으로 같은데 그럼 여기가 이번엔 여기가 X는 1이고요. 여기가 X는 4가 되는 데가 되는 거지. 잠깐요. 여기가 X는 4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라인을 또 그어야 되나? 풀기는 금방 풀었는데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잠깐 식을 세워볼까요? 첫 번째 경우는 그러면 fx는 1일 때 요거 지나가고요. 얘가 y는 알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일 때 접하는 거니까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잠깐 또 생각해 봐봐. 우리가 비율 관계를 알고 있는 친구는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4잖아. 그럼 2대 1이니까 요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때는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알파라고 쓸 필요 없고 2라고 쓰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0일 때 값이 요게 1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얘가 1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F0 잡아볼까요? 0 들어가 보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 들어가니까 16이 되죠. 플러스 2가 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나? 잠깐만요. 계산이 안 되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되죠. 네,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마이너스 6인 경우는 지금 알파가 2가 됐고 알파 마이너스 2가 얘가 몇이 된 거니? 알파가 2가 됐고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됐고 여기가 4가 됐고 그럼 마이너스 6은 몇이 돼야 돼? 0이어야 되죠. 그러면 GF0은 0이어야 되는구나 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는 여기는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우의 함수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1번의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의 경우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한 fx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식이구나. 그러니까 즉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이용해서 식을 잠깐 잡아봐야 되는데 2번은요 너무 여기를 좀 정리하고 이게 이제 이 경우가 최종 마무리이기 때문에 옆에서 좀 풀어볼게요. 여기를 삭제. 자, 그러면 이번의 경우 합시다. 완료. fx는 최고창 2분의 1이고요. x-x1에서 접했으니까 x-1의 제곱 x-알파. 그 다음에 이때 알파의 값은 뭐가 되냐 그랬더니 2가 됐잖아. 아니지. 2가 된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간 거잖아. 그냥 또 자꾸 이렇게 해서 이때 알파는 x는 1이죠. 그러니까 이게 1일 때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0은 뭐가 될까요? F0은 0 들어가니까 2분의 1 0 들어가면 1이 됐고 0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F0은 마이너스 1이구나. G 마이너스 1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1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하고 다르게 여기가 지금
알파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1에서 2를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된 거예요. g 마이너스 1은 1이네요. 그죠? 그래서 fx는 우리는 이 식이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x의 식은 바로 다음과 같다. f5 구하래. f5 5 들어가니까 2분의 1이고요. 5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16. 1 더하기 1. 그러니까 답은 9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22번 선생님 정리해 드렸습니다.